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 아까 그 카카오뱅크랑 TCK 급락주 바닥을 한번 잡아보자 이런 영상을 이제 보너스처럼 갑자기 생긴 시간을 활용해서 정말 보너스 같은 영상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어쨌든 셀트리온 삼형제 오늘 이제 본 영상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이제 노동절이어서 휴장을 했는데 아무래도 미국 시장의 방향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시장이 혼자 뭐 잘 가거나 잘 안 가거나 하기가 애매했던 것 같아요. 중국 시장이 오늘 많이 올랐고 니케이도 좀 올랐는데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좀 빠지는 바람에 오히려 좀 역행을 한 것 같고요. 만약에 뭐 내일 오늘 밤 이제 미국 시장 내일 새벽 아침에 이제 알게 될 텐데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받쳐주기만 하면 코스피가 바로 반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시장이 약해서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세계 경제 흐름에서 우리가 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약하게 흘러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셀트리온 홀딩스가 그 일단 지주사 간의 합병 방안을 공시를 했는데 뭐 며칠 전에 공시를 했는데 일단 예상 가능했던 정도, 그러니까 지주사 간의 합병이다 보니까 뭐 큰 그런 아직까지 큰 이슈가 되거나 뭐 주가에 반영이 되거나 그럴 만한 정도는 아니고요. 이 지주사 간의 합병, 뭐 이렇게 합병하려고 지주사를 만든 거니까 지주사를 셀트리온 홀딩스로 합병한다는 방안이 일단 나왔는데 그 방안을 토대로 이제 실제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와 제약이 어떻게 합병하느냐, 여기에는 관심의 정도가 훨씬 커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보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 셀트리온 홀딩스의 합병 방안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요. 뭐 자세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기본 개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에 이제 들어가서 셀트리온 홀딩스를 검색해 보시면 9월 1일자로 올라온 게 있는데요. 일단 그 다트 공시, 셀트리온 홀딩스는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전자공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봐야 하죠.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작년에 그 9월 말에 9월까지 공시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홀딩스의 합병안을 가지고 일단 합병안을 가지고 이제 투자 설명서를 내놨고요. 그 다음에 이 합병안을 9월 16일에 주총에서 결정을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통과를 시키고 나면 통과가 될지 여부도 좀 관심사긴 한데 16일에는 그런 이슈들이 좀 셀트리온 그룹주의 주가를 좀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통과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3개월 한 100일 정도 남는 건데 올해 말까지 합병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방안,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증권사들의 분석, 그러니까 이 주가 흐름에 대한 예상, 이런 것들을 좀 잘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면 또 나오기 직전부터 증권사들의 그 예측하는 리포트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분석 리포트들, 이런 것들 안에 지금 합병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시기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합병에 대한 뭐 기사가 됐든 리포트가 됐든 잘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 코스피가 391 종목이 올랐고 447 종목이 빠졌습니다. 0.5%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538 종목이 올랐고 787 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0.14%가 올랐어요. 어, 오른 종목이 250 종목 정도가 더 적었는데 올랐죠. 시총 상위주, 대형주들이 잘 갔다는 뜻입니다. 코스피는 개인만 매수를 했고 어제하고 좀 반대죠. 코스닥은 외국인만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미국의 테이퍼링 지연 기대에 따른 유럽 증시 강세에 도 약세 출발을 한 이후 중국의 무역 지표 호조, 그리고 일본의 부양책 기대에 따른 아시아 증시가 강세를 보였지만 지금 이번 주 목요일 그 9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원화 약세로 전환하면서 외인 기관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 이런 코멘트 나왔고요. 코스닥은 미국의 테이퍼링 지연 등으로 강세 출발한 이후에 소재와 2차전지 업종 위주로 상승하면서 마감했다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시총 상위주 보면 코스피는 줄줄이 헐었습니다. 삼전도 1.5%대 빠졌고 하이닉스도 1.4%대 빠졌고 네이버 2%대 카카오도 한 1% 가까이 빠졌고요. LG화학이 1.07% 올랐고 삼성 SDI가 1.04% 올라서 지금 둘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2,100억 원 차이예요. 시총 차이가. LG화학과 삼성 SDI가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몇 안 되는 이 빨간불을 킨 종목에 포함이 됐고요. 포스코가 3.3%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야금 언제 여기까지 왔는지 36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코스닥은 시총 1, 2, 3, 4위가 쫙 빨갛고 중간에 LNF 7%대 놀라운 상승률을 보여줬고 저 밑에 천보 놀라운 11.6% 상승률을 보여줬죠. 시총 3위 에코프로비엠도 5%대 상승했습니다. 헬스케어 0.17, 셀트리온 제약 0.12 올랐는데 리노공업도 0.17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뭐 크게 빠진 종목은 없는데요. HLB가 3.68% 올랐는데 지금 기대감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HLB의 시총 차이 역시 얼마 나지 않습니다. 지금 거의 뭐 123억 원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 보면 오늘 시장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근데 또 나쁘지도 않았어요, 보면. 그래서 동성제약이 4%대 오랜만에 많이 올랐고요. 국제약품이 2%대 올랐고, 지금 셀트리온 0.36%가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 중에 8번째로 높았던 상승률이고요. 빠진 종목은 한올바이오파마, 동화약품, 대웅제약이 2%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제약 종목 상승 종목은 국전약품이 11%대 올랐고요. 이수앱지수와 케어젠이 3%대 올랐습니다. 반면에 빠진 종목은 지노맨 컴퍼니가 13%대, TNR바이오팹이 8%대, 애니젠이 6%, 휴온스글로벌이 5%대 하락했습니다. 공매도는 어제보다 800억 원 정도 늘었고요. 코스피에서는 두산중공업이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LX세미콘의 거래 대금이 늘었다. 그리고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는 두산중공업, NC소프트, SK바이오사이언스, SK하이닉스, HMM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LX세미콘, 펄어비스, HLB생명과학, 셀트리온 헬스케어, LNF의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가 롯데하이마트, 오뚜기, 아모레퍼시픽, JW중외제약, SK디스커버리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LX세미콘, 고영, 인선 ENT, AP시스템, SFA의 순이었습니다. 자, 합병 얘기를 이제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25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의 합병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설립 계획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에 이제 이런 공시가 나왔다는 그런 2020년 9월 25일 날 다음 1년 이내에 이거를 하겠다. 재공시하겠다고 나왔고요. 그리고 2021년 12월 말까지 셀트리온 홀딩스와 헬스케어 홀딩스의 합병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말까지 하는데 지금 먼저 지주사 간의 합병 공시가 나온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합병에 관한 기본 사항을 보면 이렇게 합병 당사 회사가 셀트리온 홀딩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셀트리온 스킨큐어 이렇게 되고 합병 후에 남게 되는 회사는 셀트리온 홀딩스가 남게 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와 셀트리온 스킨큐어는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합병의 배경 보면 본 합병은 존속회사 셀트리온 홀딩스가 소멸회사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및 셀트리온 스킨큐어를 합병하는 건으로서 두 지주회사가 존재하는 셀트리온 그룹의 지배 구조를 단일화하고 경영 업무 전반에 걸쳐 시너지 및 비용 절감 효과를 창출하여 기업 가치를 제고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단일화된 지주회사 체제를 통해서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을 안정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주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향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준비하고자 한다. 일감 몰아주기 등등부터 해서 우리 그동안에 많이 있었잖아요.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털고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한편 셀트리온 홀딩스는 2010년 11월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로부터 투자 사업 부문이 인적 분할돼 설립됐으며 셀트리온의 최대 주주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분할 신설 법인인 셀트리온 홀딩스로 변경됐습니다.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는 작년 9월 25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의 현물 출자를 통해 설립이 됐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최대 주주가 서정진 명예회장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로 바뀌면서 새로운 지주회사 체제를 마련했고 올해 3월에 서정진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남으로써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전문 경영인 체제를 더 확고히 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합병이 완료가 되면 셀트리온 그룹의 지주회사의 단일화를 통해 셀트리온 그룹 전반에 걸친 관리 및 보고 체계를 효율화시키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 계획건을 가시화시킬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그 지주사들의 통합은 합병은 바로 이 실제 셀트리온 그리고 헬스케어 제약의 합병을 위한 거다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합병으로 인해서 셀트리온 홀딩스는 순수 지주회사에서 셀트리온 스킨큐어가 하던 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 지주회사로 변경된다. 그리고 스킨큐어가 뭐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등등 이제 하지만 이제 안정적인 지주회사로 바뀌면서 재무 건전성이 개선될 걸로 기대한다 등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기사가 오늘 하나 나왔습니다. 이번 달 16일에 주주총회에서 지주사 합병 후에 3사 합병을 추진한다 이런 제목으로 제도약의 분수령이 될지 업계에 관심이 쏠린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레키로나주의 글로벌 진출을 앞둔 상황인데 이 지금 합병 그리고 또 레키로나주의 그 해외 수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 이게 지금 관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가 합병을 하는데 합병 기일이 11월 1일자로 합병을 합니다. 지금 아까 공시에는 제가 자세히 안 보여드렸는데요. 합병 기일이 1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지주사 간의 합병이 마무리가 되면 이 3사의 합병이 다시 진행이 되고 이게 끝나야 합병 효과가 나올 걸로 기대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사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와 제약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 개 회사가 셀트리온이 만든 바이오 의약품을 헬스케어가 구매한 뒤 판매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내는데 이게 합병이 되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일단 해소될 거다. 그리고 거래 구조의 개선을 통해서 비용 절감도 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합병을 통해서 지배구조가 서 명예회장에서 셀트리온 홀딩스로 단일화가 되고 셀트리온 홀딩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을 그리고 셀트리온은 제약을 지배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3사 합병이 되면 서 회장이 셀트리온 홀딩스를 지배하고 홀딩스가 합병 3사를 지배하는 그런 체제가 완성이 돼서 서 회장의 어떤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합병을 하게 되면 시가총액 지금 현재 기준으로 대략 59조 원, 약 한 60조 원 정도의 대형 글로벌 종합 생명공학 기업으로 변신하게 된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총회 특별 결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그동안에 3사 합병에 대해서 주주들이 더 요구를 해왔던 만큼 합병 과정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고 3사 합병을 연내에 끝마치는 걸로 이렇게 목표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사가 유럽의약품청에서 셀트리온의 레키로나를 9월이나 10월에 승인할 전망이다. 뭐 예상했던 건데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셀트리온이 워크숍에서 레키로나주의 신속 허가에 대한 발표를 했다는 것. 김민수 연구원인가 뭐 했다고 며칠 전에 기사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 이제 발표를 하면서 지금 다시 또 이제 관심을 끌게 됐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 여기에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람다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중화 능력이 입증이 됐다. 그리고 7월에는 인도네시아, 8월에는 브라질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당연히 승인의 분수령은 유럽이고 정점은 미국이에요. 유럽 허가를 받으면 미국 등의 주요국에서 허가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 결국에 9월이나 10월 정도에 사용을 승인할 가능성이 있고, 주로 정부 비축 물량으로 계약을 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뭐 기사도 나오고 합병 얘기도 나왔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합병을 위한 그 첫 발자국을 이제 내딛게 되는, 첫 발을 내딛게 된다는 뭐 그런 얘기고요. 아직은 시장이 반응하지 않고 있죠.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11월 1일에 합병을 하고 나면 얘기가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9월 이 16일에 일단은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나고, 그 다음에 10월에 그 실적 발표가 나고, 그 사이에 유럽의 의약품청 그 긴급 사용 승인 허가와 미국 FDA의 승인 허가가 나오고, 11월에 합병이 이루어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3사 합병이 추진되고 하는 그 과정이 연말까지 숨가쁘게 여러 가지 다양한 모멘텀이 계속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요즘에 셀트리온 삼형제 매수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그런데 뭐 최근에 흐름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셀트리온 오늘도 개인만 매수를 했고요. 자리가 분명히 바닥 자리였기 때문에 더 빠질 데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주가는 1,000원 뭐 오른 듯 안 오른 듯 강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 다 팔았습니다. 매도량을 좀 줄였다는 것을 좀 다행스럽게 봐야 된다고 할까요? 헬스케어도 외국인 기관 다 팔았는데, 헬스케어는 외국인이 매도량을 늘렸습니다. 기관은 매도량을 줄였는데, 200원 오른 것은 올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개인만 5거래일 연속으로 개인만 샀고요. 외국인 기관은 다 팔았습니다. 시간외도 셀트리온은 0.18% 500원이 빠진 27만 9천원에 시간외 거래 마감했고요. 헬스케어는 0.17% 200원이 빠진 11만 7,100원에 시간외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제약은 0.25% 400원이 빠진 16만 300원에 시간외 거래를 마감해서 15만원대까지 이제 거의 떨어지기 직전까지 또 왔습니다. 자, 이제 일봉 차트를 한번 보면요. 제약의 셀트리온의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 이 매물대 하단의 지지가 딱 나왔죠. 이 매물대 하단도 있지만 121선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지기가 어렵겠다고 제가 봤던 거고요. 그래서 이 지지를 받은 다음에 위쪽에 올라갔을 때는 위에는 또 21선과 위쪽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매물대 하나 안에서 움직였고요.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지게 되면 역시 저는 매물대 하단 27만 8천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는 지지받을 거다. 더 빠지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대신에 올라도 지금 오늘은 21선의 저항을 받았지만 위쪽에 있는 5일선 부분까지 열어놔도 28만 4천원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크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겠다. 위쪽에 매물대가 잔뜩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헬스케어 일봉을 보면 굉장히 좁습니다. 오늘 아래쪽에 61선, 제가 어제도 61선 말씀드렸는데 오늘 역시 정확하게 61선 지지를 받고 밑꼬리를 달고 올라갔죠. 근데 위쪽에는 또 뭐 매물대도 있고요, 21선도 있고요, 5일선도 있어서 이게 막 갑자기 급등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아주 큰 에너지가 들어와서 막 치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오늘 그렇지 못했고요. 윗꼬리 아랫꼬리 길게 달고 이런 십자형 패턴은 이제 반전의 상징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구조다. 그런 말씀 드리겠는데, 빠지면 11만 6천원 정도에서 지지를 형성하게 될 거고요. 오르면 11만 9천원 정도에서 저항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약의 일봉 차트를 보면 매물대 가장 긴 매물대가 아래쪽에 15만 9천원 정도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자리에서는 지지를 받을 거라고 보고요. 올라가게 되면 매물대를 뚫더라도 5일선과 21선이 맞나요? 오늘 이제 5일선이 21선 뚫고 내려가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주가에는 좀 안 좋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올라도 하여튼 이 자리 16만 4,500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 저항을 받을 거고요. 빠지면 15만 9천 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 거다. 더 빠지기가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는 거 분명합니다. 3, 4 모두. 근데 수급이 잘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도 좀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제한적일 것 같고 빠져도 제한적일 것 같고 그 말은 뭐죠? 당분간 횡보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나 모멘텀이 충분하고 계속 반복해서 이제 연말까지 계속 발생을 하는 구조기 때문에 매수해서 그 언젠 뭐 머지않은 미래에 뭐 한두 달 뒤에 머지않은 미래에 이제 치고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좀 준비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을 만들어 드렸는데 뭐 좀 시간이 늦어지진 않았지만 많이 좀 목도 아프고 힘드네요. 빨리 하고 축구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